여기 자리도 좀 있어요. 네, 여기 기대집에서 식사해 죄송합니다. 아, 이거 말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은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 측의 통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국말로 질의하시면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 점 염두해 주십시오. 굳이 영어로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영어에 자신 있는 건 영어로 하셔도 되고. 저희가 더 나아요. 아니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는 거야. 오케이. 예. 명패가 지금 오고 있어요. 명패 여기. 그래? 그럼 명패 오면 시작해요. 아니 그냥 시작. 어떤 마이크? 네. 저희 방송에 쓰는 마이크 네. 제가요? 아니면 제가 왔다. 네, 그러셔도 돼요. 네. 아, 예. 네. 지금 세 개죠. 우리가 이제 박스를 근데 저기 좀 촬영하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 선생님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박스. This way. Over there. Oh, this for Madam Chen and from here. Yes. 사라카토를 안 온다는 거지. 세 명이지 지금. 사회자로 이것은 네. 이거 순서를 좀 바꾸자는데 발표 자기 소야잖아요. 먼저 슈나이더가 댄 슈나이더. 댄 슈나이더만 두 분이나 하고 지금 세 명 오는 거지. 기적할 때 그거는 먼저 댄 슈나이더 하고 글쎄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내가 계속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오케이 댄 슈나이더 하고 그다음에 K 맥파운드 일단 먼저 댄 슈나이더 소개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세 명이 맞지? 그래서 순서는 댄 슈나이더 먼저 그다음에 KT 맥파운드 그다음에 고든 chen. 지금 스팟을 다시 잡아드려야 돼서 하나, 둘, 세 명, 오른쪽. 오케이. 이거 아니잖아. 저기 스팟 다시 잡아야 돼요. 지금 한 분이 전혀 이렇게 그 녹줄이 안 된다고 해서 세 명이죠, 맞죠? 정확하게. 여기 앉으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여기 명패 보이시나요? 뒤에 카메라? 이게 Y지. Y. 되셨나요? 저기 우리 홍용락 TV, TV조선, 마이크, 펜 앤 마이크. 마치 제가 뭐 하는 것 같은데. 물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짜입니다. 드세요. 2분 전인데? 2분 전이요. 모시고 올까요? 2분 전이니까 문표 왔으니까 모시고 들어오시면 될까요? 네. 공동기자 안 하시나요? 어? 잠깐. NH나 권희 박사님 지금 나오시나? 아주 마련해달라고 말해. 진짜 내가 오해의
오늘 기자회견 진행 순서를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자회견의 대상 참석자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세 분이 참석하실 텐데요. 각각 한 3분 정도 간단한 기조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손을 들어 주시면 그리고 제가 지명해 주시면 소속을 밝혀주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국말로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H는 고윤 박사님을 여기서 안 했는데 그냥 바로 시작할 거예요. 글쎄요. 어제 같이 있었는데. 곧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오십니다. 반드시 필요해. 그럼 시작하고 생각해요. 자, 네. Madam McFarlane? Which one? Yep. Dr. Chang? Let's see.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K-10팩 2019년 한미 보수연합 미국 측 참가자들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mmence our K-10 2019 ACU press conference. 우선 기자회견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대표단들의 한 분씩 약 3분 정도 기자발제를 하겠습니다. So he's telling you the agenda that you're already familiar with. So I'm gonna skip it. 그리고 기자여러분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자들을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맨 옆에 댄 슈나이더 ACU 사무총장이십니다. 미국의 ACU는 미국의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언이라 해서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보수연합기구입니다. 댄 슈나이더 사무총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스터 댄 Here's 슈나이더. Dan Schneider, Executive Director of ACU, American Conservative Union. Thank you. It is truly an honor to be here in Korea. I have asked to introduce myself first because in America there's a phrase that first is last and last is first. 먼저 한국에 오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먼저 제가 처음에 저희 팀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 일단 제가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So I am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American Conservative Union and CPAC. 미 보수지와 CPAC의 상임이사이십니다. But it is truly my honor to be here with KT McFarland and Gordon Chang, two of the best minds in all of America on Asia and Korean policy.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그 아시아 정세에 관해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KT 맥파랜드 여사와 고든 챈 박사와 함께 이 자리에 오게 됨을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They are both very humble, but I just want to brag about them for a moment. KT McFarland, oh, I'm sorry. 워낙 겸손하신 분들이라서 자기 자랑을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한번 자랑질을 해보겠습니다. KT McFarland helped write the Reagan Doctrine with Caspar Weinberger. 레이건 정책 그 기조 연설문까지도 작성하셨던 분이시고요. KT 맥파랜드 여사는요. And she may be the person most responsible for helping to create the Trump Doctrine with the president. 또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당시와 그 후보자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정책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I don't think that there's another person on the planet who is responsible for helping to draft two major U.S. foreign policy doctrines. 대통령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책 문안들을 작성하는데 그것도 두 명의 대통령을 도와줬던 분은 아마 이 지구상에 이분 한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e is truly extraordinary. 네,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Gordon Chang is somebody that I've also worked with for a long time. 고든 챈 박사도 제가 여러 해 동안 같이 일을 해왔었고요. And I often tweet out, if Gordon Chang says it, it is true. 제가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고든이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He really understands what is going on throughout Asia and is somebody t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listen to, and they'll either strongly agree with him or strongly disagree with him, but everybody who follows foreign policy has an opinion about Gordon Chang. 특히 아시아 정세에서 매우 권위주의자이시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고든 챈이 입을 열 때마다 귀를 기울이는데 물론 동의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반대를 강하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입을 열면 모든 세계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에만큼은 확실합니다. So maybe I have already spoken too long, but it is truly my distinct honor to be with KT McFarland and Gordon Chang today. 제가 좀 말을 길게 했지만 두 분을 이렇게 소개하게 됨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니까 워낙 소개를 잘하셔서 그러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그 KT의 맥팔랜드 여사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McFarland is all yours. Well, in the interest of everybody being friendly, I want to tell you that the gentleman on my left, Dan Schneider, is someone who really about a decade ago started taking the intellectual arguments of conservatism and defining what that meant. Conservative foreign policy, conservative economic policy, tax policy, social policy. And he and Matt Schlapp, who I believe some of you will meet later, they resurrected an organization that really hadn't followed along with the heights that it had had in the 1980s when President Ronald Reagan was involved with it. It's called the American Conservative Union. And these two gentlemen, with some help from others,
they resurrected that idea, the conferences, the leadership, to go onto the college campuses and talk to American students about conservatism. What does it mean? Why is it important? What's the intellectual underpinning of it? What's the constitutional reference to it in the American Constitution? And initially when they started out, they had very little, ooh, sorry. Your turn. 제가 똑똑하긴 하네. 그 정도로 똑똑하진 않아요. 일단은 제가 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우호적인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도 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왼편에 앉아 계신 이 댄 슈나이더는 한 10년 전에 이제 앞으로 또 만나게 되시겠지만 맷 슐랩이라는 미 보수주의 연합의 그 회장으로 지금 자리를 위치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과 함께 이 보수주의와 정책과 경제와 세금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레이건 대통령 당시 1980년에 이 ACU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특히 젊은 층들, 대학생들을 상대로 왜 리더십이 중요하며 보수주의가 헌법에 어떻게 부합하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하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이 두 분이 많은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Okay, back to you. And as Margaret Thatcher used to be the first woman Prime Minister of Great Britain, a friend and mentor of mine, she once said that in politics, first you win the argument, then you win the election. And I think Dan Schneider and the American Conservative Union have the living example of that. They have won the argument in the United States. It has had massive electoral results. And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그 태처 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이겨야 되는데 하나는 토의와 논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ACU에서 댄 슈나이더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확실하게 성공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보수주의를 보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든 토론에서 승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And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has the conservative movement taken root and expanded throughout the country. As you can see here in Korea, in Hong Kong, what we're seeing, all over the world, Asia, the United States, South America, this movement of conservatism, the redefinition of what it means to be a conservative, is the most exciting political movement in the world today. 지금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홍콩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보수주의 운동이 확대되고 있고 보수주의 이념이 지금 더욱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남미에서 지금 보수주의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Continue? Well, some background on me, in addition to the lovely things that Dan Schneider said. I had been in the Nixon, Ford, and Reagan administrations, had worked in television at Fox News, but my intellectual background was in foreign policy, particularly strategic issues in foreign policy. And one of the reasons I was attracted to Donald Trump as a candidate was that he talked about re-examining American foreign policy. He didn't say it in an intellectual, sophisticated way. He would just say China and fill in the blanks. But to my mind, he was the candidate who was able to look at the post-war period of American foreign policy and say that it had been extremely successful. Our economic subsidies to countries which were devastated after World War II, our generosity to countries which were developing countries, and in addition, the subsidies that we made to our allies, even former enemies during World War II, but our allies to build their defense and to give the majority of contribution to our mutual defense from the United States. The policy that reflected the American sense that if countries are prosperous and wealthy, they don't go to war with each other. If they're democracies, they don't go to war with each other. And that policy turned out to have enormous success. You look at the Asian tigers today. Look at the devastation in Europe after World War II. And now the European nations are sophisticated nations. 그래서
네, 여러 대통령들을 제가 이제 옆에서 보좌하고 도와드렸지만 특히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이 이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말을 너무나 거칠게 하고 투박하게 하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너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죠. 그렇지만 매우 이러한 외교 정책을 성공적으로 했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연설하실 때 나오겠지만 원래 이렇게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난과 어려움에 겪었었던 나라들이 번영이 될 때까지 미국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번영과 민주주의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공존해 나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가 현대화되고 부유함을 찾고 번영함을 찾게 따라서 이제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하고 계신다면 지금 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 뒷배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Okay, and so that's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pent the first 3 years doing, renegotiating our trade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and our security agreements. I'm proud to say that South Korea was the first trade negotiation Trump renegotiated to great success. South Korea has stepped up to offer additional contributions to our mutual defense, very appreciated. I think President Trump would like more contributions from our successful South Korean partners. But that's the direction his foreign policy is taking, not just in Northeast Asia, but throughout the world. And we will see how that goes. I hope you stay for the 2 days of this conference because we hope to have a much deeper discussion about all of these issues going forward. 그래서 이제 그러한 외교 정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두각이 된 국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입니다. 너무나도 번영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무역 협정을 협상하게 되었고 또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방위비 부담에 있어서 그 증액을 하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매우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함께 아시아와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러한 그 외교 정책을 변화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도 내일에 있을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들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러면 고든찬 변호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고든찬 변호사는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댄 슈나이더 사무총장이 설명했지만 한국과 중국 무역의 가장 전문가이시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십니다. 우리 고든찬 변호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Gordon Chang, your turn. It's a great honor for my wife Lydia and for me to be here today. 오늘 제 아내 리디아와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It's a great honor to participate in KCPAC. KCPAC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기분 좋은 일이고요.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with Dan and KT. 댄과 또 KT 여사와 함께함을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And it's a great honor to be among friends, including my friend Lawrence Peck in the back. 또 뒤에 로런스 팩이라는 분이 앉아 계신데 제 친구이고요. 또 이와 같은 제가 잘 알고 계신 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My wife and I are here today because freedom is under attack. 제 아내와 제가 이곳 한 곳에 다시 방문한 이유는 지금 한국의 자유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s under attack everywhere around the world, but especially so in Asia. 전 세계에서 자유가 공격을 받고 있긴 하나 특히 아시아에서 지금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In Hong Kong last night, there were tragic events. 다 아시는 것처럼 홍콩에서 어저께 밤에 좀 슬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People there are fighting for their freedom, for their homes. 자유와 자신의 집과 가정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2 protesters are now in the hospital in critical condition. 2명의 그 시위자들이 지금 병원에서 위급한 상태로 입원해 있고요. One of them was shot at point blank range in the chest by a policeman. 그 중에 18살 되는 학생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가슴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But as endangered as Hong Kong is, I'm optimistic. 홍콩이 그렇게 지금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홍콩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I am optimistic because the people of Hong Kong fighting for their homes are united. 왜냐하면 홍콩에서는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시위대들이 하나로 뭉쳐서 연합돼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because they're united, one way or another, they will prevail.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Freedom, of course, is also under attack here in South Korea. 또한 이 대한민국에서도 자유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It's under attack by China and North Korea.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자유가 공격을 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it's also under attack by its own president, Moon Jae-in. 문재인 대통령,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In South Korea, I am not as optimistic as I am about Hong Kong.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볼 때 홍콩보다 좀 더 제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Why do I feel this way? 제가 왜 그런 느낌을 가질까요? I feel this way because the opposition to Moon is not united. 왜냐하면 문재인을 대항하고 있는 그 대항 세력이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is squabbling among themselves. 자기들 스스로 지금 싸우기에 급급합니다. And tomorrow at KCPAC, I'll talk about one important day. 그중 내일 있게 될 KCPAC에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That day is April 15th, 2020. 그것은 바로 내년 2020년 4월에 있을 그날이죠. On April 15th, 2020, all 300 seats in your legislature will be up for grabs. 2020년 4월 15일 총선일에 국회의석 300석이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Moon, of course, is deeply unpopular for his failed policies. 많은 정책 실패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긴 하나 But because he is united, the progressive forces are united, they may be able to prevail on April 15th. 친문 세력이 지금 매우 똘똘 뭉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4월 15일에 승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If he wins big on April 15th, then 4월 15일에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he can ame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 헌법 수정조차도 가능해집니다. The Republic of Korea may cease to exist in thereafter.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So, your freedoms, your society, and your country are at risk.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사회, 심지어 여러분의 국가 자체가 존립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It's an honor for my wife and I to be here at this moment. 제 아내와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사회부는 제가 명색이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인데 저보다 대한민국 정세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So I'm a local politician here in Korea. It seems like you from the United States know about the political situation here in Korea than I myself.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sight. 예, 그러면 저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저희가 보도자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KCPAC은 한국에서 가장 처음 열리는 행사입니다. So as I explained it to you folks, Mr. Lee will talk about the purpose of the KCPAC tomorrow. So I'm going to skip the translation because you already know. 예, 그래서 그동안 개별적인 인사들이 미국의 보수의 리더들과 교류한 적은 있지만 한국의 보수의 리더들과 오늘 오신 것처럼 데이 슈나이더 박사와 고든 창, 그 다음에 맥칼랜드처럼 미국의 보수 지도자들과 조직적으로 연대하고 국제적 연대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일 행사가 저희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을 들어서 이야기 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예, 우리 저 뒤에 예, 맨 먼저 드시는 예. 잠깐만 지금 마이크 드릴게요. 질문은 요점만 좀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또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요점 잡히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1대1로는 주변 국가들에게 긍정적이라고 보는가, 부정적이라고 보는가? 만약에 부정적이라면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대1로에 협력했던 국가들을 도와줄 용의는 있는가?입니다. 고등창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This question goes to you, Gordon Chang. So there is a Chinese One Belt, One Road policy. Do you think this is viewed as positive or negative by the neighboring countries? If negative, then what can the United States to deter it? Well, KT can talk about what the United States can do, but Belt and Road, announced by Xi Jinping in 2013, is of course, it poses risks to countries that China wants to dominate. 물론 그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KT 맥파라인 여사께서 더 대답을 잘 줄 수 있겠지만 일단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이 1대1로의 그 계획은 정책은 일제 주변에게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China is trying to take all of the commerce routes between Asia and Europe, and indeed between China and the rest of the world, and dominate the infrastructure. 아시아와 그 유럽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그 교역로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그 경제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It's trying to build infrastructure that the private sector would not build itself. 이러한 그 정부 차원에서 만들고자 하는 이 하부 구조는 개인적인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할 수 없는 형태의 대규모 그 계획입니다. So these are projects that China, Belt and Road projects, are uneconomic. I'm sorry. Not economic. The Belt and Road projects are not economic. 따라서 이것은 그냥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이 1대1로라는 것은 매우 비경제적인 계획입니다. So China is trying to get countries, Belt and Road countries, to assume high debt obligations that can never be repaid. 또한 그 이러한 일을 진행함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해당 국가들이 엄청난 그 빚을 지게 되고 채무 국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그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And people call this debt trap diplomacy. 이것은 빚으로 사람을 묶는 그러한 경제적인 구상이다라고 그 관련 국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is is to make Belt and Road countries subordinate to China. 또한 1대1로를 통해서 결국 그러한 국가들은 굴욕적으로 중국의 거의 속과 다름없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One other aspect of Belt and Road extremely dangerous, and that is the digital Silk Road. 또한 그 1대1로 관련해서 더 위험한 것은 이 디지털 실크로드입니다. This was announced by China in 2017. 2017년에 발표가 된 것이고요. And China wants to dominate 5G, the fifth generation of wireless communications, with its digital Silk Road. You said 5G. 5G. 마치 이제 그때 말씀드린 2017년에 계획을 했었고 이것을 5G를 자기가 도미네이트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죠. With 5G, China will be able to surreptitiously steal the world's data. 중국은 이런 5G를 사용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해킹해서 훔쳐낼 수가 있고요. And it will be able to control devices around the world, like your car, your front door, your pacemaker. 심지어 전 세계에 있는 그 컴퓨터와 연결되는 모든 장치들, 자동차가 됐던 우리의 집의 문이 됐던 컴퓨터가 됐던 모든 것을 다 해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So this is a risk to everyone around the world. This is a. Can you make it short? Yeah. So can we make it less than? No, this is the last. This is the. Sorry. Can you repeat that? So this is a risk to everyone around the world. 따라서 이것은 그 한두 국가의 그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입니다. And for KT about what the U.S. can do. 자,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KT 맥파란드 얘기를 적어보겠습니다. What Gordon's mentioned with the One Belt, One Road is the attempt by the Chinese to have a land route and a digital route, trading route, a Eurasian trading route. In addition to that, they have a maritime trade route where they're establishing ports on the east coast of Africa, west coast of Africa, South Asia, throughout Asia, so that they then will control the maritime routes. It would come all the way up to Northeast Asia. That kind of 책이 말한 것처럼 그 육상과 디지털 경로를 추가해서 또 해상 경로도 있죠. 동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시아를 통과하는 이런 모든 해상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So their goal is to have a trading bloc and a dominant bloc of cultural domination, trading domination, digital domination that is a Eurasian domination that would go all the way from Japan down through the China Seas, South Asia, Southeast Asia, into the oil fields, into Europe, and then down the west coast of Africa. 결국 이것은 굉장히 큰 그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인데 결국 디지털과 영상뿐만 디지털과 그 경제적인 그런 모든 분야에서 유라시아 플랜이라고 만든 유라시아 제국을 건립한 정도의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일본이 될 수도 있고 그 밑으로 남중국해 관련된 유럽까지 거쳐 있고 아프리카 그 북단을 포함하는 그런 모든 지역을 장악하려는 그들의 계획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But what worries me even more is their attempt to take the technologies of the future, the 10 dominant technologies of the future,
things like microproc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and to, by 2025, so just 6 years from now, be the country that dominates all of the technologies of the future. Their plan is called Made in China 2025. 그래서 특히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포함했던 이런 모든 기술력을 장악하는 것이 중국의 계획이고, 지금부터 6년 후에 2025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죠. 자기들이 그것을 부르기를 Made in China 2025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hina is a great nation. It has done great things, but it should not be allowed to dominate the world and then rewrite the international rules of order to its own advantage. 중국은 그동안 많은 좋은 일들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세계를 장악을 해서 국제법을 편법스럽게 바꿔서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What the United States, and not the United States alone, but what the United States could lead in challenging that is three things, I believe. One, 미국 스스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hina has exploited its trading situation with the advanced countries of the world for 2 decades. And it's everything from short investment in China, to currency manipulation, to unfair tariffs, to their own standing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here they're considered a developing nation and get all the benefits of a developing nation, sort of on par with Uruguay, for example. 중국은 지난 20년간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법을 개발도상국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죠. 그들에게 편법적인 투자와 통화 정책을 변경하고 관세를 매김으로써 그러한 특별히 개발도상국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can turn to Korea, turn to Japan, turn to the other countries which we have brand new bilateral trade agreements with, we are having revised and recalibrated security relationships with, and if we can go as a united front to the Chinese and say, enough time has passed, we are all being taken advantage of by your predatory trade policies and investment policies, and we, all of us together, would like a renegotiation of our economic relationship. It doesn't mean we want tariffs or more high tariffs. We want zero tariffs. It doesn't mean we want to punish China, just we no longer want China to have economic success and growth at the expense of all of our own nations. So I think that's the first thing, and then I have two more. So,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러한 아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 협약을 재정비해서 중국의 정책,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공격을 압력을 내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세를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중국과 다양한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을 다루고 그들에게 저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이제 최근에 미국이 어떤 외교 관계를 맺게 됐던 그런 나라들과 함께 안보 협약을 맺어서 중국에게 견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The second thing we, the West, can do is to protect our own intellectual property, but in addition, have an accelerated program to develop the technologies of the future. The United States did something similar in the 50s and 60s, where we encouraged American students to study STEM topics. We could do the same thing again today, using the private sector, using the tax code, but to encourage the creation of the new technologies, of the future. In addition to that, we should encourage our allies, who are trading partners, who are developing a lot of these technologies, to protect those technologies from being stolen from us or accessed without our permission. So we could band together to create these new technologies and dominate them, but also to protect them from encroachment by others.
또 할 수 있는 서방 세계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인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방법을 더욱 강구해야 될 것이며, 또한 지난 1960년과 1970년에 미국의 대학교들에게 그 정부가 제안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연구에서 좀 중점을 맞춰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미국도 다른 오방 국가들과 함께 미래 기술, 신기술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미래 기술과 신기술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해킹을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를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nd finally, the United States has begun a military buildup, long overdue of our military. We are encouraging all of our allies, particularly Korea, to do the same with yours. Having a strong defense is important, not because you intend to use it. You hope to have a strong defense so that you do not have to use it, so that any adversary looks at Korea, looks at the United States, looks at Japan, and says, it's just not worth it. And so 또한 세 번째로는 그 군사력과 국방을 강력하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방을 키우는 것은 국방의 힘을 상해서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국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적들은 우리와 함께 어떤 전쟁을 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감히 대들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은 자체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이 강한 국방을 유지함으로써 그러한 중국의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And I close by saying that with the threat that Korea faces from the north, the threat that all of us face from a militarized and expansionist China, and from Russia, it is time now, once again, to look at our defenses in a very serious way and make sure that they are adequate to the challenges of the future. And I look forward to doing that with the United States and our Korean partners. 또한 그 한국의 지금 입장을 보면 단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한국과 함께 더욱 국방을 강하게 해서 그 어떠한 도전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널마이크. 폴란드 여사님. 예. 영어로 질문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Or this is my father. My question covers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n election and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ere's been a lot of photo ops and big words about peace between Kim Jong-un and President Trump, but not much substance in regards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conservative citizens in South Korea are concerned that such approach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in line with the core policy of the Moon administration. Conservative Party in South Korea already lost by a landslide in last year's local election, which was held right after the Singapore summit. And people are weary that if there is another photo op between the two leaders, then the Conservative Party will lose again in the general election in the coming April. So my question is, when President Trump recently mentioned that he is looking into a new method in regards to dealing with North Korea, do you think he is referring to another Singapore summit-like meeting, or do you think he's referring to a different approach? I'm glad you got that question. Okay, do you translate, or I guess everybody probably speaks English, right? Almost everybody. Oh, okay. Do you want to translate the question? 직접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질문은 다 이해를 하셨나요? 네. 네. 제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I'll do it. So the question was, what's Trump'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the effect that it has on the South Korean elections? As a former government official, I don't like to go to other countries and start bossing them around about their internal elections. So therefore, I'll stop there. I should also point 먼저 그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그 북한과의 그런 그 외교 관계가 어떻게 한국의 정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외국이잖아요. 아무래도 미국은 외국에서 온 그 정치인으로서 그 다른 나라의 정치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I should also point out that even though I was with President Trump at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North Korea assignment was mine, I am no longer a member of the Trump administration, so I do not speak for him. 행정부 초기에는 제가 그 북한 관련해 있어서 사실은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제 그 자리를 떠난 지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But I am familiar with his thinking and I share much of it. South Korea,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problems, it was President Obama told President Trump, this is your biggest problem. We have no solution for it. I'm throwing it on your desk as President Obama walked out of office. 그 미국과 한국과 북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미국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을 다룰 것인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포기하고 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사무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I assembled the intelligence and the national security communit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 the White House Situation Room, and I asked each of them, go back to your home agencies, rethink North Korea. What can we do that we haven't done in the past? Are there new technologies? Are there new pressure points? So go back to your home agencies and report back to me in 2 weeks of what you see. What are the points of leverage for the United States? What are the points of vulnerability for North Korea? 그래서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제가 정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위원들과 또 국가안보회의를 소집을 해서 특히 정보 관련된 기관들에게 2주의 시간을 줬습니다. 각자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서 북한을 우리가 압박할 수 있고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지 북한에 대한 인과 아웃사이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차려서 나한테 보고해라라고 2주의 시간을 줬습니다. The State Department, Defense Department, Intelligence Community, Military, they came back with little options. No one had a really great silver bullet options. Those were long gone. And what we were able to do was to take one from the military, one from diplomacy, one from politics, one from economics, one from trade, and then assemble a dial, which was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And we would take all of them together at the same time and dial it up, dial it up, dial it up to create more pressure. 그래서 국방부와 정보기관에서 그 2주 후에 왔는데 별로 특별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실버 볼렛이라고 하죠. 그 마술과 같은 총알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만들어냈던 정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방 쪽에서 아이디어가 하나가 나왔고 외교부나 학회나 정책 분야에서 이제 한 가지씩의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이것을 하나로 다 묶어서 동시에 한꺼번에 공격을 하는 맥시멈 프레셔라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At the same time, Trump wanted to show in real demonstrable terms to Kim Jong-un that there was another way, not to just talk about it, but to show him, bring him to Singapore, bring him to Saigon, let him see that that future was open to him as well if he were to change his nuclear program. 그래서 이렇게 맥시멈 프레셔를 통해서 금정은에게 너가 우리와 함께 협정을 나눌 때는 이만큼 끔찍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싱가포르와 사이공에 초대를 해서 너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포부를 버리기만 하고 우리와 협조를 한다면 이러한 더 나은 경제적인 혜택과 더 나은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양쪽을 다 보여줬던 것입니다. And one thing that President Trump himself, I give him full credit for this, that he realized was in his meetings with Kim Jong-un, that Kim was really enjoying this position on the world stage. He was flattered to have this recognition of him as a world leader.
또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 제가 정말 너무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박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김정은과 만났을 때 김정은을 할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세계 지도자라는 인식을 전 세계가 갖고 있게끔 그렇게 대접을 해주었기 때문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그러한 자기를 띄워주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And although I've not talked to President Trump directly about this, I assume that by taking Kim Jong-un by the hand and introducing him out at the world stage, that President Trump could also cut it off in a minute. That Kim Jong-un has grown used to and flattered by and kind of addicted to being being thought of as an important world leader. And if he does not change his attitude towards his nuclear program, President Trump, who conferred the legitimacy on Kim, could remove the legitimacy in a minute.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부터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확실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김정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러한 무대에서 리더로서 소개받았을 때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약간 그것을 너무 즐기고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핵을 포기한다면 이러한 좋은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군사적인 경제적인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I'll conclude by saying that you brought the question up asking about the South Korean elections. We have the South Korean elections, the American elections, but there are no North Korean elections. So for Kim, it was always going to be personal. It was not going to be Kim worried about the Korean people. It will be Kim worried about his own ego. And I think that gives us an element of leverage that we've never had before. Whether Trump uses it or not, I think he has it because the body language of President Kim Jong-un, he's loving it. 아까 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한국에도 선거가 있고 미국에도 선거가 있지만 북한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항상 선거에서 매번 당선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는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자기에게는 이제 좋은 일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이 그 사람의 김정은에게는 매우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전 세계 무대에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매우 즐기고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et's see, maybe I'll just say something really quickly.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Kim is an evil, ruthless dictator who's enslav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김정은은 모든 사람 북한 주민들을 아주 노예화시키고 괴롭히고 있는 세계 최악의 독재자입니다. I do not know what his intentions are for these upcoming discussions with President Trump.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어떠한 의도로 만나게 될 것인지 김정은의 의도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But I do know that the next elections here in South Korea are up to the South Koreans, and I hope that the South Koreans will make a wise decision. 그렇지만 이 한국 내년에 있을 총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이고 한국의 미래를 가를 수 있는 기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현명한 판단을 해서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만큼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음 질문. 예. 선생님 먼저 가고요. 예, 예. 홍영락 TV입니다. 고든창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보수 통합을 위한 방향이 한국 보수가 앞으로 어떤 그 생존의 관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4월달. 근데 고든창 변호사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 보수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있습니다. 결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정당의 위원장도 나와 계시지만 내년 총선에 그 보수가 그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수가 다시 한국 보수가 생존하기 위해서 보수 통합을 위한 방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이 있으시면은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So this question goes to Gordon Chang. You have told us that you are not really confident about the conservative in South Korea because of the lack of unity amongst conservatives, and this might affect their result of the election April 2020. Again, due to the unity and chaotic situations amongst conservatives. So, bottom line question is, what specific guidance or the direction you can provide or offer us that conservative elements in South Korea can be united and win the election next year? That's a great question. 좋은 질문입니다. You know, unfortunately, outsiders like me can't really give answers to Korean conservatives about how they can settle their differences.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보수주의자들끼리 서로의 다른 어떤 미묘한 그 차이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감히 제가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All we foreigners can do, though, is look at the situation and express our concern. 외국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을 보고 무엇이 우려된다라는 것을 전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Because we have seen what happens in societies that are divided. 저희는 그 연합되지 않고 갈라져 있던 사회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So I don't have specific advice about what conservatives can do. 그 보수주의자들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제가 제안점들은 없지만. But I can say, of course,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that if you don't unite, if you don't get together, you can, as I said, lose your society. 연합하지 않는다면 사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anks. 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 예. 유튜브 진자의 TV 채널입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질문? 질문은 댄 슈나이더입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그 친중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과 여러 그 인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수 사회는 이러한 친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So this question goes to you, Dan. So obviously, China is a threat to not only the United States but also to all the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China is currently trying to come up with a scheme to generate pro-China ele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allied countries. When it comes to pro-China issues, how are we going to deal with them or to deter their efforts? Yeah, it's interesting. One thing that I constantly see coming from many people in China is that we Americans must be fearful of Chinese people becoming prosperous. 그 중국을 방문하면서 특히 하는 많은 말들을 들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번영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제가 듣습니다. Of course, the reality is that people who love freedom and love peace want everybody to be prosperous.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이 다 번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If I could wave a magic wand and make all of South Korea prosperous, more prosperous than Americans, if I could wave a magic wand and make Chinese people more prosperous than Americans, and we were all peaceful and prosperous together, that would be a wonderful solution. 제가 만약에 마술 지팡이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중국 사람에게 축복해서 모두가 다 번영을 누리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더 이상적인 것은 없겠죠. It'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at is trying to enslave people, and they lie to people because ultimatel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the worst organization for Chinese people.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해야만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지금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있고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사악한 무리 중에 하나가 이 중국 공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얘기를 아까 그 답이 되셨나요?
Would you elaborate it? Or? 아까 답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친중 인사들,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서 미국의 보수 사회는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친중 정치인에 대해서 미국 내.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ose American politicians who approach China in the United States and who are devastating the United States policies against China? What are the attitudes or the plans for United States conservatives in America when dealing with these individuals in America? I think China's greatest influence in America is not so much with politicians, though there is that, bu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investe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o influence culture in America, and Gordon Chang is a real expert on these Confucian academies and the different ways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trying to manipulate America. Gordon, maybe you want to take a crack at this?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가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 미국 정치인들과 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아직까지는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수천만 달러를 투자해가면서 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중국의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그러한 노력은 현재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고든 챈 변호사께서 가장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that the U.S. can do, but there are two things that come to my mind immediately. 미국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미국이 당장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One of them is just to demand reciprocity. I'm sorry. Reciprocity. Okay, go ahead. So I need to see the context. Oh, okay. So, for instance, Dan mentioned the Confucius Institutes that are on American campuses and the Confucian classrooms, which are in U.S. secondary schools. 또 미국에는 지금 대학교 내에서도 공자 학원이라고 불리는 그 컨퓨셔스 어카데미라는 것이 있고 또한 그 중학교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공자의 어떤 철학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But China doesn't allow on its campuses or in its schools Reagan institutes or Reagan classrooms.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어떤 레이건 철학 학교, 미국의 헌법 정신 학교라는 것을 세운 것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So we should demand reciprocity. If they don't allow us, we shouldn't allow them. 그래서 이제 동등한 대접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네가 그런 중국의 어떤 철학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을 한다면 그럼 우리도 너네 나라에 가서 우리 미국의 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동등하게 달라. The second thing that we should do is to absolutely refuse Beijing from violating our sovereignty. 또 우리의 주권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For too long, American presidents have allowed the Chinese to do that. 지금 미국 대통령들은 과거에 중국이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도록 지금 용인해 왔습니다. And staying with this issue of Confucius classroom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we've allowed on our campuses the Chinese Students and Scholars Association. 또한 지금 오래된 기간 동안 이런 공자 학원이나 공자 철학 학원 같은 것을 미국 대학에서 수년간 지금 하게끔 했고 여기서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하고 또한 중국인 연구원들이 와서 여기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문을 열어놓았습니다. China, through its diplomats and its Ministry of State Security agents, monitors Chinese students through these chapters of the Chinese Students and Scholars Association. 또한 미국 내에서 이러한 공자 철학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중국 유학생들을 외교관으로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어떤 정보 요원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중국 요원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감시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This is a violation of American sovereignty and it's outrageous. 이것이 바로 미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We can go through all aspects of our relationship with China and see these non-reciprocal arrangements that we have accepted.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과거를 다 돌이켜서 지금 현재 상호 좀 대등한 관계에서 정말 불공정하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So we should just
get the Chinese to stop doing in our country what they do not permit us to do in their country. 따라서 중국이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서 미국의 문화를 설명하고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거절을 한다면 우리도 아예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자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So if we demand reciprocity, China is going to remove its media from America because they will not allow our media unrestricted into China.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동등한 입장에서의 그런 그 교육을 하자, 문화 교류를 하자라고 말을 한다면 분명히 중국은 그것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그 미국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모든 문화 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So if we stop all of these violations of our sovereignty, and if we demand reciprocity, we go a long way to removing unwanted Chinese influence in our political process.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조금씩이나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네, TV조선 이채영 기자입니다.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볼턴 보좌관, 그만둔 볼턴 보좌관이 북한이 자발적 핵포기를 안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평가를 하는 근거가 있다면 조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한국은 미사일 한 발이었다고 하고 일본은 두 발이었다고 분석을 일단 냈는데요. 한미나 아니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조금 균열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한 발이라고 미국에서 두 발이라고 했어요? 일본에서. 예. So,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었죠? 네?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었죠? 아무나. 예. This is open 네, question 네. to maybe one of you, maybe McFarlane. So, Mr. Bolton, who just resigned or stepped down, openly stated that the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its denuclearization policy no matter what. Now, what is the basis for his statement? What are the things that we may not know but that made him say that? That's question number one. Question number two, just this morning, 어제였나요? 오늘. Just this morning, North Korea launched SLBM. I guess it's a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Korean military said they launched one of them, whereas Japan reported that there were two missiles. Now, it seems like there is a decaphony or the disagreement of the analysis of this activity. What causes this type of different opinion or views on analysis? This one's for you. Well, John. Please make it short. Yeah. John, great. John Bolton is a colleague of mine. We work together on Fox News, and we stay in touch. I think that his relationship with President Trump was not a good personal one, and that's important for President Trump, that people get along with it, that he gets along with his advisors. And I think also President Trump felt that John Bolton was too hawkish for Trump's positions. Too willing to use military force and too cynical about the prospects of a negotiated solution. And Bolton does not feel that negotiations, even economic leverage in negotiations, are useful. 제가 그 존 볼튼과는 그 동료로서 일도 같이 했었고요. 특히 팍스 뉴스에서 같은 기고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존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단 친분은 별로 없고 그냥 사무적으로만 일을 했지 어떤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는 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존 볼튼은 너무 대표적인 매파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북한과는 그 협상은 불가능하다.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일단 말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이 아까 그 조선일보 그 기자가 뭐냐면 그거에 하나는 그 두 번째 질문이 미사일 한 방 두 방이 이제 서로 다른데 이것이 지금 한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지금 균열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죠. 한미 관계에도 균열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깨지는 것까지로 이어진 근거
예, 거기에 대한. Okay, so we didn't hear the answers for the second question. Again, the South Korean military analyzed and reported that there was one missile launched from submarine, and Japan says there were 2 missiles launched from submarine. They're not going to go into the Jisomnia, but does this give you any sign that there may be the crack between the United State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on military intelligence, or the level of cooperation? What is going on? How come You mea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Korea? It's my understanding that the relationship, the intellig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mains very strong. And not reading classified information, I don't know about the discrepancies of this particular event, where was it 1, was it 2? I would only point out that in the past, North Korea may test, but it may not be a successful test.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제가 어떤 기밀 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발이 맞는지 2발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현재 아는 것으로서는 정보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의 정보 교류나 정보 보안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변함이 없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Yeah, I'd like to answer that. You know, there are always or often disagreements about what happens in the first hours after a missile launch. 그 대부분의 그 미사일 발사, 실험 발사를 하고 나서 첫 1시간 안에는 약간의 그 분석과 그 발표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But this disagreement as to what occurre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haring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발사체에 대한 숫자의 차이를 보면 일본과 한국이 이러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Now, I can understand that South Korea has many disagreements with Tokyo over a number of issues. 그 한국 정부는 지금 일본 정부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어려움을 난항을 좀 겪고 있죠. But Moon Jae-in, your president, has failed to understand that information sharing with Tokyo is absolutely vital, not for Japan so much as for South Korea itself.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간구하는 것은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멈추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일본에게 해가 되기보다는 한국에게 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d so therefore I think that despite all the disagreements between Tokyo and Seoul, that Seoul should sign up a new general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ith Japan. 지금 많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다시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일본과의 어떤 정보 교류 협약을 새로 작성하는 것 혹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앞으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서 온 임수환입니다. 한국의 정치가 많이 혼란하게 변화하고 또 폴러리제이션의 문제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에 찬동하는 그러한 유권자들의 또는 리스폰던트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치에도 또 폴러리제이션이 심하다는 게 저는 많은 학자들의 평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컨서버티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이 현상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또는 그에 대한 해석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드립니다. 누구한테 하시는지 뭐 제가 어느 분이 제일 잘하실지 딱 떠오르지 않는데 벤샤이더 선생이 아마 그 전체적으로 포괄을 하시니까 국내 정치 분야에 대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So there's a political calamity going on in South Korea and polarization taking place in South Korea, and I understand the same is occurring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For example, the supporters of the Democrats, some of them, or if not more of them, are agreeing to the socialism policies. A lot of voters now think positively about or leaning towards the socialism policy. And also I'm aware that there are a lot of polarization going on in the United States. Now, what is your take on
as to why this phenomenon is happening in the United States and what can conservatives do to deter this type of movement or attitude. And that is for me. Anyone. The same fight that we see in America is the same fight everywhere in the world.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그 말씀해 주셨던 이런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곧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People who want freedom versus people who want authoritarianism controlling other people's lives. People who want freedom on one side versus people who want authoritarianism to control other people's lives.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구인의 딱 반은 자유를 추구하지만 또 반은 독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I will say that we have many friends here today. There are CPAC conferences being held all over. In Australia, we've been in Israel. We have friends from Hungary with us today. Andy Chan from Hong Kong. Jay Aiba from Japan is coming. We have friends from Ireland and Brazil coming. 지금 저희가 내일 있을 CPAC을 위해서 전 세계는 많은 스펙 관련자들이 오실 것입니다. 호주와 이스라엘, 헝가리, 홍콩, 일본, 아일랜드, 브라질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We are all fighting the same fight. 지금 여기 오신 이분들이 온다는 이유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이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함께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Those of us, whether we're from Korea or America who believe in freedom, we must work together. And all of our Korean friends must unify if they are to save freedom, not only in your country, but in the world.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이제 CPAC을 통해서 함께 모여 우리는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해서 자유를 보존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한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함으로써 전 세계의 인구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 같은 뜻을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을 고모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네. 안녕하세요. 일단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소속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신승훈이라고 합니다. So I'm Mr. Shin Seung-hoon, working for the Kim Jong-min International Strategy Research Center Institute. 네, 먼저 한국의 언론 탄압이 심해서 저처럼 이제 20대 어린 나이에도 유튜브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 인사를 먼저 말씀드리고. There are a lot of pressures of the attack on the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journalism here in Korea. So I could not speak publicly. So I am I'm saying my things through YouTube. I'm only in my 20s. I'm young, but I just want to do this, and I'm very happy to be here with you. 맥펄린 여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This question goes to McFarlane. 트럼프가 김정은을 국제사회에서 리더로 대우해주면서 김정은이 점점 친미적인 행태를 보이게 되고 만약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미적인 행태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내년 총선에 한국의 보수 진영이 패배하기까지 한다면 미국은 대중국 압박을 위해서 한국이 아닌 북한과 손잡는 경우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So you've mentioned that Trump has really taken good care of Kim Jong-un in the world stage as the distinctive leader. Now let's say Kim Jong-un becomes quite pro-America, and South Korea, due to this political situation, has become anti-America. And what are the chances, what are the odds that maybe the United States will take side with North Korea instead of South Korea, especially if the conservatives lose their general election next year in 2020, and this country becomes more like far from the true liberal democracy. 20대의 매우 상상력 높은 질문이라고 좀 부연 설명도 좀. So he would like to add that this is very imaginative questions from a young gentleman in his 20s. Yes, well, I applaud you for having a vivid imagination in your 20s. That's the time to have it. However, 20대라는 게 제가 그리울 정도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시고 똑똑하게 기억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And often the dreams that you have in your 20s will take you through your 30s, 40s, and 50s, or even up to your 60s and 70s. That's my case. 20대 때 그 꿈을 잘 간직하신다면 그 똑같은 꿈이 3, 4, 5, 6, 70대까지 계속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It's a
tradition in the United States that when a member of the media asks a hypothetical question, which is what you've just asked. 그 미국에서도 언론에서 기자들이 그런 질문 가끔씩 합니다.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은 질문해 보겠는데요라고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That I don't have to answer it. 그런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 제가 일반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But I will say that as President Trump is trying to a new kind of diplomacy with Kim Jong-un, of using carrots and using sticks, but now using his ego. And perhaps that's a way to get him to focus on something so that if it were ever to be denied to him, if he was no longer welcome on the world stage, he may be more willing to do something to get back on the world stage. So I look at that as three forms of leverage. So you have carrots, you have sticks, and you have ego. Before we've used carrots and sticks, but Trump understands ego is important.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어떤 나라와 어떤 딜을 할 때는 이제 당근과 채찍을 써서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을 대할 때 지금까지는 당근과 채찍을 쓰다가 이번에는 세 번째 어떤 도구를 사용한 거죠. 그것은 이고, 그다음에 자존심을 이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좀 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자기의 영향을 미치게 돼서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결국 당근과 채찍과 이고를 사용하는 방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한다는 점. The important thing to understand about Trump is, for him, it's all about winning and getting the result he wants. He doesn't care if he has to call him Little Rocket Man, or my rockets are bigger than your rockets, or we're sending each other love letters. 그 트럼프 대통령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승부사이고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과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김정은을 보고서 이 사람 로켓맨이다 조롱을 하고 내 로켓이 네 로켓보다 더 크다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이렇게 멋진 전 세계에서 유명한 리더를 내가 함께 만나게 되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owever, he has to deal with Kim to get the result he wants. And I would assure you that the result he wants is a happy, peaceful,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Trump is not a man, in my experience, who would ever betray an ally to get a new dubious friend.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보게 되면 물론 한반도 전체와 동남아 모든 국가에서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도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머저리 같은 친구 하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피와 땀을 나눴던 동맹을 버리는 대통령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 있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그 뒤에 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Last piece is the best. 매우 상상력이 넘치는. 우리 10회 행사 그 커버리지 하는 분 어디시죠? 10회 스케치 하는 분. 이상 행사는 마치겠고요. 사진 한 장 찍은 다음에 사진 안 찍어? 그냥 사진 찍어요, 사진. 네? Can we take a little photo op for the journalists? He's coming up. 네. Oh, standing in front of the flag. 오케이. 나도 한장 찍어야 돼. 또 쓰세요. 우리 가운데를 좀
이 본행사는 내일입니다. 본행사는 바로 하얗게 호텔에서 오후 낮출 수 없고 저녁 8시까지 열띤 토론이 있습니다.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국민들은 내일 10월 3일 광화문에서 지키고 있어요. 집결하는 그런 광화문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이제 내일 만나기로 합니다. 내일 광화문 모두 나와주세요. 준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김태우 원장님 계십니까? 나가셨습니까? 김태우 원장님, 김태우 원장님 만나셔야죠. 가르쳐만 주시면 뭘 해야 돼요? 수심이 주세요. 제가 강영환 씨 어렸죠?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명함 제가 미역하잖아요. 저 한번 불러주세요. 박사님. 마이크. 박사님. 한번 인터뷰 한번 해야 되는데. 미국에는 직접 얘기해. 뭐 이사회 관련돼서 막 여러 가지 좀 정확하게 딱 하려고 간단히 설명하는데. 다 끝났으니까. 아니 지금 또 연회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박사님이 내일은 이 녹화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연습하시면 얘기해 주시고. 아 그래. 이제 가져갈까요? 지금 가져와? 지금 가져갈까요? 아니 그럼 갈게요 그냥. 움직이기 힘드니까. 아, 소리 들리나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기자회견 끝났고 이제 오참 그 모임이 있는데 황기영 대표 그 방송까지는 저희가 촬영이 가능해서 아마 그거까지는 저희가 촬영하고 나머지 오참 모임은 비공개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내일 저희가 2개 채널로 방송이 나갈 겁니다. 저희 공정왕 채널 2개 채널로 나가는데 하나는 동시 통역에 들어간 방송이 나오고 하나는 그냥 방송할 거예요. 그 내일 방송하실 때 제목에 동시 통역은 써주세요. 동시 통역이라고 돼 있는 파트는요 복사해서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유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 당일에만 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송 때만 내보내고 아마 방송 이후에는 그거를 비공개로 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외에 나머지 있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그 방송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시 통역하는 부분은 제가 제목에 동시 통역에 쏠 테니까 그거는 보시기만 하시고 절대 복사해서 돌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거 되면 또 저작권 문제 복잡해지니까요. 그건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됐어요. 오늘 저녁에 방송하실 오늘 저녁에 해야죠. 오늘 하고 오늘은 게릴라 방송이니까 네, 제가 6시에 가서 아니 9시죠? 9시에 가서 게릴라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운동해야겠네. 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진짜의 TV 채널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언론이라든가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3천 정도 왔는데
40일 가까이 오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고무스럽고 내일이 진짜예요. 내일이 진짜니까 내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has ever faced. Now beyond one American youth sold Bravo! Freedom under attack, the threat of communist China, and North Korea under a Trump presidency. These are all four topics Casey Pack will address in his debut here in Seoul. An all-star panel of guest speakers preview Casey Pack in a press conference with messages of both Trump and China. 유튜버분들 다 따라오시면 되세요. 1층 테라스 부대거든요. 네. 1층으로 오시면 되세요. Freedom under attack, the threat of communist China, and North Korea under a Trump presidency. These are core topics Casey Pack will address in its debut here in Seoul. An all-star panel of guest speakers previews Casey Pack in a press conference with messages of both hope and warning. All right, sorry about that. Is that one good? Yeah, that was good. You're hesitating. What's going on? This is just a preview package. So, I want to take some bites and some bites. Sit down with Okay, so let me know what time you're playing. So, because I need grab. Drink this off. We might actually, can you grab the camera? Yeah, I can do that. We can just let's grab some sound bites. 나머지 영화 챙겨. 여기다 뭘 보내세요? 선생님이 보이스크린 보이스하고 스크립트 아주 지금 여기 몇 시야지 박사님? 감독이 어떻게 오시고요? 일단 12시 반이니까 여기 30분을 아, 돌릴 거고 안내를 해야 되겠어요. 맞죠? 전화번호 명함 받았어요.